집단 상담의 생생함에 대하여 내적 흐름의 네 가지 층. 자, 오늘은 집단 상담의 생생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집단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리더로 하기도 하고 또 참여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너가 추구하는 그 생생함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뭐 존재와 존재가 맞닿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순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 설명이 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집단의 생생함을 만들 때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찍기로 했습니다. 혹시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집단 상담 들어는 봤는데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한 6명이나 8명 정도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둘러앉으셨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거리가 있겠죠. 이제 둘러앉아서 자신의 어떤 상담 이슈를 끄집어내는 그런 일종의 상담인데 여러 명이 함께하는 상담입니다. 개인 상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집단 상담은 일종의 동맹이에요. 동맹. 어떤 동맹이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조금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의 잘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 각자가 사회생활할 때 쓰고 있던 가면들 있잖아요. 뭐 웬만하면 좋은 말 해주고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마음속에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걸 사회적 가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집단에 참여한 분들은 이 사회적 가면을 우리 쓰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가 그 순간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난 지루한데? 그럼 지루해요 라고 표현도 하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신의 말도 공감이 되지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는 화가 난다. 이렇게 화가 느껴지면 화를 표현을 하자. 그래서 각자가 그 존재가 느껴지는 걸 표현을 해줘야 그 표현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 상호작용, 우리가 역동이라고 표현하는 역동이 만들어지고, 내가 나의 그냥 솔직한 이 반응들이 사람들 안에서는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은 각자의 존재와 감정을 개방해서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 안에서 상호 역동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왜냐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가면을 쓰고 그냥 표면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집단 안에서는 내가 느껴지는 거대로 솔직하게 표현해도 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또 그러면 상대가 상대는 상대방이 그 순간 느껴지는 걸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절을 못 해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화를 잘 못 내시거나 자기 표현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집단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렇게 하자고 자꾸 촉진을 하고 서로 도와주니까. 근데 우리는 동맹이에요.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싸우거나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진짜 그 감정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견뎌보자. 서로 힘든 부분을 서로 견뎌주고, 상대는 자기가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 이 공간 안에서는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허용해주자. 이런 동맹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자신이 몰랐던 자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눌렀던 상처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룰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집단 중에서 제가 조금 지루하게 생각하는 집단 상담 유형이 있어요. 지금 앞서 설명드린 이런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집단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집단을 할 경우에 대략 이렇게 3가지 경우에 집단 상담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제일 흔한 유형은 서로가 좋은 말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상대의 말을 공감해 주긴 하는데 너무 좋은 상담자 가면을 다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편했어요와 같은 표현을 하면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니까 네,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좋게 좋게 반응하자. 집단원들이 그냥 상대한테 위로가 되고 또 그 공감이 되고 지지가 되는 말을 하는 건 참 중요한 기능이긴 한데요. 상대한테 도움이 되는. 근데 그 안에서 상호작용은 안 일어나죠. 네. 뭐 조금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한 사람이 자기 뭐 예를 들면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거나 누가 봐도 자기 자녀한테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만 반응하면 저분은 자기 자신의 그 안에 있을 죄책감이나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성이나 또는 제3자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어떤 아동 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는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걸 전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죠. 그러면 뭐 그냥 다 자기 얘기하고 그냥 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집단이 되거든요.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차원에서의 효과도 그리 크지 않죠. 두 번째 유형은 좀 지루한 집단 상담의 두 번째 유형은 리더가 막 이렇게 깨려고 하는 집단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집단 상담 동영상 중에 일부도 리더가 막 심지어 굉장히 험한 말을 하면서 그 참여자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깨주려고 센 말을 하는 이런 집단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약간 자연스럽지 않죠. 그리고 그 리더가 센 말을 하는 그 리더가 우리가 그 말이 100% 전적으로 옳다라고 보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그 한 개인의 자기 감정의 반응이기 때문에. 근데 일방적으로 누구는 옳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한테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해도 돼. 이런 유형의 집단.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조언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깨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를 깨야지만 집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집단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집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집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단의 상호작용, 집단의 본질적인 힘을 그 리더가 방해하고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굉장히 지루한, 이거는 상담 수련하시는 분들이 그 수련수첩에 사인 받으려고 그냥 진짜 자기를 개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사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방어가 심한 집단일 경우에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데요. 상호작용이 전혀 없어요. 서로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안 일어나고 요번에 내가 얘기를 다 하고 그랬냐고 이렇게 지지하는 말 듣고 다음 네 차례 또 쭉 순서대로 쭉 얘기하고 그랬냐고 그러고 또 다음 네 차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의무처럼 자기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집단 정말 지루합니다. 이런 집단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생함이나 집단에서의 어떤 일치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더 키워낼 수 있을지, 집단에서 생생함이 일어난다는 건 매우 강력한 에너지 같은 게 느껴져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둘러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8명이 둘러앉아 있고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 자기 아픈 이야기를 또는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에, 이걸 내적 흐름이라고 해요. 내면에 적어도 4개의 층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로 움직이는, 이렇게 눈을 감고 상대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첫 번째로 움직이는 층은 우리가 보통 좋게 말할 때에 움직이는 층이에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공감하고 지지하려는 그런 마음이요. 약간은 상담자의 가면 또는 긍정 가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리고 전혀 위험하지 않는 이런 반응을 들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죠. 서로가 불편해질 필요도 없고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그 층 아래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지금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경험담,
그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이런 인지적 판단, 저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판단들, 또 실제로 그런 말들, 또 내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내 경험의 상념에 잠기면서 저도 옛날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그 층이 두 번째 층으로 움직입니다. 조금 더 깊게 내려가 보면 지금 이 순간 이 8명이 앉아 있고 8명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내면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여러 감정들, 요구들, 생각들이 일어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통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로저스 상담에서는 일치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자기 내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지루하구나.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저 사람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확 일어나는구나. 와 같이 지금 이 순간 내 내면 밑바닥에서 흘러다니는 그 느낌들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층이고, 이 생생함이 일어나는 그 층은 세 번째, 네 번째 층인데, 이 네 번째 층은 지금 이 순간 내 내면에 흘러다니는 것들, 그 코어에 해당하는 어떤 존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지금 내 이 순간 강하게 저 사람이 걱정되는 그 감정이 먼저 일어나면서 그 감정과 함께 내 존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존재의 미세한 움직임, 항상 세 번째 층의 감정과 네 번째 층의 존재의 미세한 움직임은 같이 딸려서 움직여요.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내 감정의 강도가 세면 그 센 만큼 내 존재가 좀 더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보면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은 우리가 늘상적으로 많이 상대방한테 표현하고 있는 층이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층,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상대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말. 두 번째 층,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아팠어요.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고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층들. 사실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만 공유되는 이 공간이라면 상호작용이 잘 안 일어나요. 그 각자의 존재가 잘 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말들은, 관념적 말들은 별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을 할 때 가끔 제가 눈을 이렇게 감고 듣습니다. 눈을 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이 시려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눈이 조금 오래 뜨고 있으니까 아파서 그렇기도 한데, 또 하나는 내면의 세 번째 층과 네 번째 층을 보려고 하는 저의 노력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어떤 슬픈 이야기를 해요. 아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움직이는 걸 느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느끼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화가 나. 또는 저 사람을 강하게 위로하고 싶은 그 위로의 감정이 막 올라와. 또는 그냥 막 눈물이 나.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번에 가끔 그 세 번째 층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생동감이 잘 안 느껴져요. 조금 너무 관념적인 얘기에서 지루해. 지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상대가 또 굉장히 싫어하고 짜증내고 이런 반응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세 번째, 지금 이 순간 어떤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느껴졌고, 이 감정이 표현됐을 때 상대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 속에서 자기 존재의 어떤 감정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표현되고, 그럼 우리는 서로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그 순간 내가 지루하다고 느낀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도대체 뭐였을까? 왜 이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반응보다는 나는 그런 반응들이 더 강하게 올라왔을까?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죠. 저분도 무시받는 것 같고 그래서 화를 냈지만 나는 저 말에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각자 색깔과 스타일의 자기 존재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순간에는 아주 강하게 맞닿고 충돌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멀리 있지만 따뜻하게 위로하는 존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자, 요 예를 하나만 더 드리면요. 제가 예를 들면 집단에서 힘든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말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해주는데 이 존재가 잘 안 느껴져. 진짜 나를 그 위로하는지가 되게 멀게 느껴져요. 근데 저쪽에서 저분이 지금 너무 걱정돼요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그 존재가 저 멀리 앉아 있는데 이만큼 와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건 단순히 감정이지만 그 지금 이 순간 감정이 일어난 그 뒤에 존재가 되게 가깝게 저한테 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네 번째 층은 세 번째 층에서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의 강렬함에 영향을 받아서 그 존재가 확 드러나기도 하고 뒤로 확 물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집단에서 추구하는 그 생생함은 주로 네 번째 층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흘러다니고 있는 어떤 감정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표현될 때, 그리고 그 존재가 서로 깊게 이렇게 교류하고 만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생생함이에요. 집단을 하면서 늘 느끼지만 그 생생함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일어나요. 강한.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존재 이렇게 확 뭐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요. 동시에 그 에너지를 확 느끼면 옛날의 기억, 옛날에 상처받았던 기억들, 자기가 억눌렀던 어떤 감정들,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확 일어납니다. 집단에서 존재와 존재가 생생하게 서로 교류하거나 소통하거나 만난다는 느낌이 일어날 때 집단의 역동성은 굉장히 강해지고 그 역동성으로 각자가 느끼는 그런 자기 이해, 발견의 수준은 굉장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제가 집단에서는 이런 1번 공감하려는 마음도 표현하긴 하지만, 그리고 인지적 판단, 내 경험 이런 얘기도 막 떠오르긴 하지만 웬만하면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요. 주로 3번을 표현하면서 4번의 제 존재를 드러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요새는 집단 안에서 타인의 존재도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게 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더 잘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집단 상담의 효과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집단 상담을 참여하시거나 또는 리더 역할을 하실 분들에게 그 생생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